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지고 있는 정도인데도 내 몸속 기름과의 전쟁 1탄 콜레스테롤.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은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점점 높아져만 가는 한국인의 평균 콜레스테롤 수치. 콜레스테롤도 증상이 없어요. 첫 증상이 증상조차 없어 더욱 위험하다. 심근경색, 방치했다가는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까지. 근데 콜레스테롤은 체중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운동 안 한다고 콜레스테롤 올라가진 않거든요. 운동 안 한다고 콜레스테롤 올라가진 않거든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지금껏 잘못 알고 있던 콜레스테롤에 관한 상식. 그것 또한 많이 오해해요. 대반전이 있어요, 거기에. 콜레스테롤 대반전. 올려주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내 몸속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식품의 정체는?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말도 안 돼. 야. 대한민국이 오늘 뒤집어진다, 이제 봐봐. 오늘 뭐 처음 알았네요. 예. 저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 방에 잠재운 몸신의 건강법. 내 몸속 기름과의 전쟁, 콜레스테롤.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우리나라 몸신이다 명강사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부들 사이에 아주 인기 있는 명강사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알기 쉽고 재미있는 정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혁재 씨, 갑자기 이혁재 씨. 저는 채널A가 좀 낯설어요. 남의 집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환영해봤습니다. 잘 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25kg 정도를 쭉 유지하면서, 원래 몸무게에서. 이거 유지하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저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똑같은 분석이. 이혁재 씨, 저도 참 오래간만에 봤는데, 뭐 언제부터 25kg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당히 몸이 많이 물었죠. 많이 불었어요.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건강은?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아하.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좀 근심 걱정은 되죠. 네. 이제 40대 중반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네. 이제. 그래, 지금 이야기하기를 체중은 그렇게 늘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본인은 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 네. 이렇게 자신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는 몸신이다 그렇게 찾아오셨다가 저도 많이 봤어요. 오프닝하고 클로징 때 나온 사람들이 안색이 달라졌거든요. 과연 우리 이혁재 씨가 기분 좋은 얼굴이 끝까지 갈는지 나중에 우리 검사 결과를 한번 왜 이렇게 보고 겁을 나면은 주세요? 검사 결과를 보고 나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이것으로 인한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걱정되는 것은 이 중에 절반은 자신이 이 질환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것의 수치가 높으면 대부분의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데요. 심혈관 질환의 30%가 이 수치가 높아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는 물론이고 뇌졸중, 치매까지 바로 오늘의 주제 이 수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뭘까? 자, 오늘 나는 몸신이다 함께할 건강 주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몸속 기름과의 전쟁 1탄 콜레스테롤 오늘 해봤습니다. 예. 의외로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게 요즘 이제 갱년기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만나면 요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갖고 채식하고 운동을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40, 50대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대요. 몇 살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몇 살 때가 아니라 뭐 성인이 되면서 쭉 유지해왔고요. 저 공부를 또 많이 했잖아요. 제가 라틴어의 이제 콜레와 어떤 스테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콜레와 어떤 스테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네.
대충 뭐 그렇다면 네, 뭐 그런 맞죠. 말. 예. 근데 이게 우리가 국민소득이 이제 뭐 3만 불 이상 이제 쭉쭉 나가는 세계 이제 또 대표 나라도 돼가니까 어느 정도 이 지방,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또 이렇게 현대인으로서 글로벌 시대에 맞게 갖고 있어줘야 좀 사는 사람 취역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놔도 어때요? 빈티지가 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떤 걸 입어도 저희는 딱 살잖아요.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돼요, 이게?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예. 그냥 한 방 가는 수가 있어. 우리를 가게 하는 사람은 이 안에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요? 한마디 해주시오. 아니 뭐 지금 뭐라 그랬어요? 뭐 콜레스테롤 좀 높은 게 뭐 문제 되냐고요? 아니 사실 콜레스테롤이 누구나 조금씩 있다. 뭐 조금씩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여러분들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다가 뇌 속에 있는 혈관을 꽉 막으면 뇌졸중이 오는 거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기름이 피 속에 많아져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가지고 있는 정도인데도 이 의식이 없어요.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아래층. 아래층 계신 분들. 예. 제가 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네. 콜레스테롤 어떻게 하면 떨어질까요? 일단 뭐 저도 이 고지혈증 약을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새우나 이 달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고 고기 안 먹고 채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운동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게 뱃살 있잖아요. 뱃살이 이렇게 많으면 뭐가 많겠어요? 지방이 많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해서 뱃살을 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뚝 떨어지지 않을까. 저절로. 운동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세 분이 쭉 하신 말씀들이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새우 그렇지. 달걀 먹지 네. 마라. 고기 조금 줄이고 운동해라. 그렇잖아요. 예, 콜레스테롤에 다 대한. 맞는 말이죠. 뭐 뭐. 이런 이야기. 틀렸습니다. 어떤 게 틀렸나요? 다 틀렸어요. 아니, 운동했잖아요. 저 원장님도 너무 고집이 세. 아니, 완전히 틀렸어요. 진짜요? 여러분이 이제 피검사라는 걸 가서 받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다음에 중성 지방이 따로 있어요. 자, 이게 다 기름이에요. 중성 지방은 여러분 몸에서 사용이 돼서 많이 사용하면 없어지는 기름입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은 여러분 몸에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보통 운동하면 지방을 태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콜레스테롤은 그런 데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에너지로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하고 이게 다 다른 거구나.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운동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야. 실제 이 콜레스테롤을 확실하게 낮추려면은 운동보다는 오히려 식습관이 더욱더 결정적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마저도 정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 뭐 새우 또 달걀 드실 때는 달걀 노른자 콜레스테롤 많으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도 높일 거야. 그래서 안 드시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고기를 하나도 먹지 않고 정말 풀반찬만 먹었어. 채식만 하는데 왜 이게 안 떨어지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고기보다도 더 몸에 안 좋은 걸 드시고 있으시면서 모르시고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실제 아마 오늘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아니 이게 콜레스테롤 높이는 음식이었어? 이런 생각이 드실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 그리고 반대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음식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이 고콜레스테롤 혈중. 천덕꾸러기로만 생각했던 콜레스테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요. 간에서도 만들고 허벅지에서도 만들고 피부에서도 만들고. 스스로 만들어낼 정도로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 근데 이걸 왜 수치를 낮추려고들 그래? 문제는 콜레스테롤 Y. 넘치면
혈관 곳곳을 타고 돌아다니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데 심근경색증,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명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꾸 있는데 새우나 이 달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금껏 당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콜레스테롤에 관한 상식. 뚝 떨어지지 않을까.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내 몸속 콜레스테롤을 확 올려주는 그런 결정적인 식품들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대반전. 우리 이거 얼마나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말도 안 돼. 이 건강법 하나를 가지고 200 한 중반까지 뚝 떨어뜨렸습니다. 400대로 치솟았던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낮춘 몸신의 건강법. 그리고 몸신의 건강법을 직접 체험한 10일간의 체험단. 과연 그 결과는? 내 몸속 기름과의 전쟁. 콜레스테롤의 모든 것.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만 이름표 붙이는 줄 알았는데 저쪽에는 하늘색으로 쫙 붙이고 앉으셨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특권을 가지셨길래 그렇게.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 명찰이에요. 명찰이 땡땡 건강법으로 한 100에서 195로 됐고 그 옆에 분은 257에서 200으로 이렇게 낮아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땡땡 건강법을 얘기하시지 않을까. 실제로 맞아요. 이분들이 어떠한 건강법, 특히 어떤 거를 드시는 방법으로 콜레스테롤을 획기적으로 낮추셔서 많이 진정이 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를 궁금하죠. 해보도록 할게요. 네, 김태호 선생님. 네. 저는 이걸 먹기 전에는 총 콜레스테롤이 약 3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우연히 이제 알게 돼갖고 한 1년에서 길게는 2년 동안 매일 이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지금 195로 떨어졌습니다. 정상이 완전히 되셨네요. 예, 정상 이상으로 올라갔죠. 대단하다. 그래서 그 전에 그 먹던 콜레스테롤 고지혈 그런 약도 이제 끊은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고 병원에서도 신기하다고 했죠 저한테. 지금 195에 이런 상황이에요. 아유, 너무 훌륭하세요. 지금 환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뭐야? 뭐예요? 와, 더 궁금해지네. 그건 나중에 방송국도 안 알려줘. 이렇게 비밀이 많은 프로그램이야. 저희가 잠시 후에 명 강사를 모시고 이제 강의를 드리고 또 건강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순서가 있어요. 이어듣기. 급한데. 조금 기다려주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옆에 계신 분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같은 건강법이셨어요? 네, 저는 몇 년 전에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257이었어, 그 당시. 250.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약을 한 2년 정도 먹었는데 주위에 있던 친구가 멋이 있다 그래요. 무엇이? 네, 그래서 그걸 먹어봤습니다, 제가. 한 3개월 먹고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많이 내려갔다고 200이하로 떠졌으니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약을 안 먹은 지가 지금 한 1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날까지 약을 안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을 해보시죠. 네, 지금 정상이죠. 그러시군요. 와. 그런데 옆에 집사람이 그걸 싫어해요. 먹는 걸. 예. 근데 이번에 몸신에서 이걸 한다 하니까 한번 참여해보겠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아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거예요? 예, 높죠. 많이 높죠. 저보다 오히려 더 높았죠. 신난석 씨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요.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효과가 있고 정상을 찾았으면 나도 좀 해볼까라고 집에서 하셨을 텐데 그때는 안 하시다가 나는 몸신이다. 여기서 체험해보겠다 결심을 하셨다. 아니 근데 제가 20년 전에 약을 먹었는데 내가 먼저 먹었거든요. 그때는 278. 우와, 비만이 아닌데? 그 훨씬 젊으셨을 텐데. 네, 젊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나도 높은데 이거를 먹으면 굉장히 낮아진다 하더라. 한번 당신도 먹어봐라 그러는데 과연 이게 낮출 수 있을까? 의심. 그냥 계속 이렇게 관망만 하다가 이번에 여기 몸신에서 이런 체험이 있다 그러길래 제가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아니 정말 어머님 굉장히 날씬하시잖아요. 이게 날씬하다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안전하다 이거는 아닌가 봐요. 옆에 분도 한번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네, 아니 안녕하세요. 이분 역시 지금 뭐 그냥 보통 체격에 콜레스테롤이 없을 것 같은데. 콜레스테롤이 좀 높으세요? 작년 10월 달에요. 제가 그 고지혈증 그 진단을 받았어요. 어이구야. 예,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하려고요. 그 혈액을 뽑았는데 바로 그 피가 그게 응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막. 예. 그럼 눈으로 보셨겠네요, 그럼.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그 경동맥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에 하얀 섬유줄이 너무 많이 끼어있대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이 네 분 가운데 두 분은 이미 이제 본인 각자의 선택으로 이 건강법을 시행을 하셨고 이것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셨고, 지금 신난숙 씨, 강나영 씨 두 분은요, 저희와 함께 10일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잠시 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고요. 또 오늘 나는 몸시다에 함께 나오시는 몸신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 그 건강법도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10분에 1명씩 심장질환으로 사망. 10분에 1명씩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대한민국. 막히면은 심근경색증, 혈전이 생겨서 달라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내 몸속 기름. 고기 안 먹고 채소 먹어. 새우나 달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고. 많이 오해해요. 당신이 미처 몰랐던 콜레스테롤에 관한 오해와 진실. 우리 이거 얼마나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조은근 박사가 말하는 콜레스테롤에 관한 모든 것 잠시 후 알아봅니다. 자, 만병의 근원, 내 몸속 기름과의 전쟁.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오늘 1탄 콜레스테롤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명쾌하게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오늘의 명강사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보죠. 나와주세요. 몸신! 무심코 먹었던 음식이 알고 보니 내 몸속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주범. 콜레스테롤 바로 알아야 잡을 수 있다. 콜레스테롤에 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오늘의 몸신 주치. 심장내과 전문의 조은근 박사. 아니 평상시에도 이렇게 분홍색의 가운을 입고 저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이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는 색깔입니다. 예, 인사 나누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그리고 심장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레지던트 할 때는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30년 전에 150mg 정도 됐었거든요, 콜레스테롤이. 점점 올라가요. 이제 2002년에 아마 국민 그 통계로 보면 197mg을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평균이요? 평균이요. 성인 평균이죠. 그다음에 2005년에 한 200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 드디어 207mg을 통과했어요. 전체 국민 평균 207이니까 많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증가하는데 좀 안 좋은 얘기는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콜레스테롤도 증상이 없어요. 첫 증상이 심근경색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이렇게 우리 이용찬 선생님처럼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은 오늘 좀 얘기를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뭐 저야 뭐 심장하면은 벌써 가슴이 벌써 철렁철렁 되는데 이 전공이 내과이면서도 또 심장내과란 말씀이에요. 콜레스테롤과 이 심장의 관계. 그 관계를 한번 우리가 파헤쳐 보고 들어가죠. 부적절한 관계죠, 그게. 부적절한. 우리가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전체 심장병 원인 중에 1위예요. 최근 데이터하면은 48%가 고지혈증 때문에 심장병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은 전체 국민이 콜레스테롤만 다 조절하면은 한 1년에 생기는 심근경색 중에 반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1년에 생기는 심근경색 중에 반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10분에 1명씩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있고 굉장히 콜레스테롤을 오히려 혈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콜레스테롤 얘기를 워낙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기본 건강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말씀인즉슨 콜레스테롤의 첫 번째 증상이 심근경색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안다고 얘기했던 콜레스테롤 실제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저희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기름은 맞나요? 기름이죠. 기름인데 콩기름은 아니에요. 참기름도 아니겠지. 참기름인가? 네, 콜레스테롤은 콜레 더하기 스테롤이에요. 진짜 맞네요. 진짜 맞아? 콜레 더하기 스테롤이에요? 콜레 더하기 스테롤인데 동물성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요. 간에서도 만들고 허벅지에서도 만들고 피부에서도 만들고 뇌에서도 만들고 안 만드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은 콜레스테롤 공장이에요. 저는 콜레스테롤을 먹는다고만 생각했지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뇌에서도 만든다. 그렇죠. 뇌에서 많이 피부에서도 만들죠. 그렇죠. 그만큼 꼭 필요한 이제 성분이라는 이야기일 텐데 그렇죠. 어떤 일을 하길래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하지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를 한번 만져보실래요? 여기 만져보시면 팽팽하잖아요. 세포막이 탱탱해서 그렇거든요. 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의 85%가 콜레스테롤 또는 콜레스테롤 유도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낮에 이제 균이 들어오거나 몸에서 부글부글한 분노 물질이 나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파괴가 되거든요. 면역 세포들도 파괴가 되고 이 살짝 스크래치가 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흠집이 난 거죠. 근데 그거는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서 또 낮에 실컷 싸운 애들을 갖다가 이제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잖아요.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건 여성 호르몬이고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건 남성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튀어 하거나 이렇게 막 싸울 때 그때 뭐가 확 나오죠.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게 뭐죠? 코티졸이죠. 이 코티졸,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 세 가지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고요. 세 번째는 요즘 많이 화제가 되죠.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 많고 비타민 D, 그렇죠? 비타민 D 같은 게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비타민 D는 첫 번째 햇빛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비타민 D가요? 피부에서 만들어질 때 그 비타민 D를 만든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너무 없어도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 생명하고 완전히 직결되는.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곳곳에서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콜레스테롤을 막 생각했네요. 근데 이걸 왜 수치를 낮추려고 들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런 콜레스테롤한테 미안하네. 덮어놓고 그거는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라고. 그거.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고맙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안 먹어도 부족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안 먹어도 부족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충분한 만큼 그걸 만들어요. 충분한 만큼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외부에서의 보충이 별로 필요 없어요, 사실. 잠깐만요. 선생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스스로의 양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콜레스테롤을 먹는 거는 콜레스테롤 음식이 맛있어서 먹는 거지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서 보충하려고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적당량이 있을 때는 좋은데 그게 많아지게 되면은 개 때문에 혈관이 상처를 받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다 혈관으로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많게 되게 되면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혈관 내벽입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그걸 동맥경화라고 얘기하고 그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제 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은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경동맥 쪽에서 혈전이 생겨서 날아가면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에 있는 혈관에서 뚝 떨어져 나가서 막아버리면 이게 족부가 괴사되는 그런 말초 그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어디든지 다 가니까 가는 곳마다 막힐 수가 있어. 심지어 눈동맥도 막아버려가지고 실명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콜레스테롤 높으면은 다 동맥경화를 다 일으키게 돼요. 근데 선생님, 예. 그러면 저기 노인네들 치매 오잖아요. 예. 그것도 그거의 작용이에요? 관계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대체 치매랑 무슨 관계냐? 치매랑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고 그 이후에는 그 뇌졸중 때문에 혈관성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런 혈관성 치매 말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생기더라라고 확인이 돼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요,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은아 씨처럼 저렇게 날씬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가 있을까요? 딱 높게 생겼잖아요. 안 높게 생겼지.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해요. 저도 콜레스테롤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러면 뚱뚱해서 콜레스테롤 높지 않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틀린 말이에요. 그 체중이 높을수록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경향은 있는데 네. 콜레스테롤은 체중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콜레스테롤은 체형을 봐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니 그렇죠. 예. 그러니 정말 뭐 검사를 해서 확인을 예. 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럴 수밖에 높으면 없죠. 분명히 관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이유는 그렇다면 지금 생각나는 건 이제 외부에서 뭘 음식을 먹기 네, 때문이라는 네, 건데요. 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고요. 네. 또 이유도 많습니다. 일단은 첫째는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있어요. 여기 계실 텐데 유전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중에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수 없는 유전자를 타고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다 유전자가 그런 사람은 100만 명당 하나 있어요. 그분들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세요. 너무 콜레스테롤 50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보다는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문제 있는 분이 만나서 낳은 아들이나 딸들은 우리나라에 1000명당 한 명 있어요. 그걸 보고 가족성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여성분이 항상 겪는 거예요. 우리 여성은 인생에 두 페이스가 있죠. 두 시기가. 첫째는 폐경기 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폐경기잖아요. 폐경기라는 거는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여성 호르몬은 간을 도와줘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폐경기 때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배는 나오고 근육은 없어져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폐경 전 여성은 콜레스테롤을 여성 호르몬으로 만들 때 많이 쓰게 되는데 폐경이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을 더 이상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여성 호르몬으로 쓰여지지 않으니까 더 남아서 폐경된 여성들은 콜레스테롤이 마구 올라갑니다. 그래서 폐경 여성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연령별 통계 자료에서도 잘 밝혀져 있습니다. 즉 30, 40대 남성들에게 고콜레스테롤 혈증 질환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서 약 4에서 7%포인트 높은 반면에 50세가 지나가면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 한진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60대의 경우에는 남성에 있어서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20%, 여성에선 32%로 나타났는데요. 70대의 경우 남성의 경우 9.7%로 낮아지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 오히려 34%로 늘어나게 됩니다. 남녀 간의 격차가 매우 커지는 거죠. 따라서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은 이 콜레스테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또 피해가기가 어려운 또 여성이 감당해야 할 네. 몫이네요. 네. 자, 이제 그 시기 이후에, 갱년기 이후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올라간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중요한 제일 사실 이제 남녀 다 중요한 게 식생활이에요. 네. 식사가 잘못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죠. 그래서 식사표를 딱 보고 식사표가 좋으면은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약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봤는데 초딩 입맛이에요. 막 라면에다가 페이스트리에다가 크림 먹으면 제가 웃어요. 저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왜냐하면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바꾸면 되니까. 네, 그렇죠. 나쁠수록 고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식습관이 문제게 되면은 식습관만 고쳐주면은 고칠 수가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새우. 네, 또요. 계란 노른자.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린다고 잘못 알려져 있어요. 잘못이에요? 야, 난 진짜 억울하다. 나 많이 피했어요. 피했죠? 예. 나는 계란 노란색만 보면 경기를 했어. 흰자만 먹고. 노란자는 먹어보질 못했어. 아니, 그래서 다들 이렇게 뭐 철석같이 믿고 계시기 때문에 새우 뭐 좀 넉넉하게 먹은 날은 왠지 죄책감이 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새우에 콜레스테롤 많고 달걀 노른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단일 음식 중에서는 가장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게도 그렇고 멍게도 그렇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음식의 콜레스테롤하고 그 피 속의 콜레스테롤을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음식의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도 몸속의 콜레스테롤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포를 가지고 이 음식을 피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실제 피해들은 따로 있어요, 사실은.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은 이 식품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100mg을 먹으면은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평균 5mg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섭취한 거에 비해서 혈청 콜레스테롤 높이는 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이 무작정 콜레스테롤 많은 것을 마구마구 많이 드시는 것은 그래도 조금씩은 영향을 미치겠죠. 실제로 미국 보건부 산하의 식사지침 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자문위원회에서는 달걀이나 새우처럼 콜레스테롤 높은 식품의 경우는 섭취를 제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5년 12월 달에 이러한 경고 지침을 44년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아까 조홍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식품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고 해서 혈중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식품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게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식품이 어떤 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맞아. 그런데 그게 동물성이 좀 나쁘니까 아마 동물성 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많이 오해예요. 아니, 고기도 아니고, 우리 뭐 달걀도 아니고, 뭐 새우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뭔지 60초 후에 광고 보고. 저희가 잠시 후에 그 대반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속 콜레스테롤을 확 올려주는 그런 결정적인 식품들이 있어요. 그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음식을 통해 먹어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아도 지금도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곳곳에서 필요한 양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이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 콜레스테롤이 혈관 곳곳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쌓이게 되면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치매까지 발생. 다리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족부괴사. 심지어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새우나 달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고 지금껏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알려진 음식들에 관한 오해와 진실. 틀렸습니다. 왜요? 내 몸속 콜레스테롤을
확 올려주는 그런 결정적인 내 몸속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콜레스테롤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음식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이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이 꽤 많아요. 예. 그 남녀노소 불문하고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범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네, 건데 네. 포화지방 임경수 교수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마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조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불포화지방은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봅니다. 집에 있는 뭐 식용유들, 예를 들어서 콩기름이나 올리브균, 공통점이 뭐예요? 액체 상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는 기름들, 이것이 주로 이제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기름이고요. 포화지방의 경우에도 가정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겹살 같은 거 굽고 나서 이렇게 차가운 프라이팬 그냥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기름이 하얗게 끼어 있죠. 바로 그 실온에서 단단하게 굽는 그런 고체지방. 그것이 이제 주로 포화지방인데요. 포화지방의 경우에는 문제가 이렇게 실온에서만 고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몸속에 들어서도 이런 혈관 사이에 굳게 생겨요. 혈관을 이렇게 막고 그러면서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바로 그 주범이 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고기도 아닌데도 포화지방이 이 고기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애간장게. 이거 승질 나쁜 사람 여기 쓰러지겠네, 방송하다가. 앞서 조홍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대반전이 있다고. 자, 대반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열어주실까요? 포화지방이 많아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음식은 이건데요. 한번 보세요. 뭘까요? 자, 반전일까요? 뭐야? 커피? 네. 커피요? 말도 안 돼. 왜? 커피요? 예. 아니, 지금 저희가 보통 고기를 먹고 나서도 오히려 개운하게 하고 뭔가 실컷 내려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커피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 믹스커피하고 아메리카노가 딱 있는데 아메리카노를 먹으라는 거구나. 믹스커피를 먹지 말고. 솔직히 어때요? 여기 반전 있어요, 없어요? 콜레스테롤 확 높이는 식품 가운데 지금 첫 번째 커피가 나왔단 말이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커피 마실 때 다방에서 계란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런가? 노란자. 아니야. 믹스 커피는 그 프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확 높아지고 아메리카노는 그야말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이 안 높아지고 그거를 얘기하려고. 왜? 뭐 아메리카노 뭐 어디 PPL 들어왔어? 아메리카노 먹게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 대한민국이 오늘 뒤집어진다, 이제 봐봐.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어요. 조민희 씨가 믹스 다 들어가 있는 커피는 좀 문제가 있고 아메리카노는 여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저는 여기 서 있기가 괴롭네요. 향이 정말 좋으니까. 지금 그냥 딱 한 잔 마시고 땡기네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뭐가 문제인가요? 이거 또 대반전이 또 반전인데요. 네. 사실은 믹스커피나 아메리카노나 다 나빠요. 다 나빠요. 아니 아메리카노는 프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 그렇게 뭐 없잖아요. 여기를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네.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에스프레소 추출. 에스프레소 베이스인데 일단 믹스커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믹스커피는 커피에다가 프림 믹스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프림이죠. 예. 이제 크리머라고 얘기해요. 크리머라고 예. 얘기하죠. 근데 이게 하얀 가루인데 이게 설탕도 아니고 이게 다 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99%가 포화지방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돼지고기 목살보다도 더 포화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포화지방이 99%. 아우, 입맛 떨어져. 회사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런 그 아메리카노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보통 혼동해서 쓰죠. 하나는 그냥 정말 타서 먹는 블랙커피 아메리카노를 하는 분도 있고 또는 내려 먹는 분도 있고 또는 진짜 아메리카노 이렇게 그 기계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쫙 내는 다음에 요즘 대부분의 그렇죠. 커피 전문점은 그렇죠.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이 커피 콩이잖아요. 이 커피는 식물인가요, 동물인가요? 식물이죠. 이 커피에는 콜레스테롤이 없겠죠. 그렇겠죠. 네. 여기에 스테롤은 있어요. 스테롤은. 어머. 스테롤인데 콜레는 담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커피에 들어가 있는 지방, 그럼 뭐죠? 카페 스테롤이라고 그래요. 이 카페 스테롤이 있어요. 네. 근데 얘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벌써 카페 스테롤인 게? 앞에 카페만 떼고 콜레만 붙이면 뭐가 되죠? 콜레스테롤이 되죠. 그래서 얘가 간으로 들어와요. 간으로 들어오면 식물성 스테롤이 동물성 스테롤로 바뀌어요. 왜? 그렇죠. 그래서 카페스테롤인 커피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콜레스테롤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롭고 이것도 해로워요. 그런데 맨날 해롭다 그러니까 먹을 거 없네 하시지만 사실은 고지혈증이 없고 몸 건강하고 젊으면은 하루 한 잔? 그 정도는 드실 수 있지만 고지혈증이 심한 분이나 경고받은 분들은 사실 이런 것부터 끊으시는 게 아마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확실히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죠. 내려 먹는 커피는 괜찮지 않습니까? 드립 커피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드립은 많이 먹는데 필터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종이 필터로 드립을 해서 드시든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어봐요. 더치는 괜찮냐? 그랬어요. 더치는 어떨까요? 괜찮겠죠. 제가 바리스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더치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랬더니 실리콘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걸러져요. 그래요? 그렇다면 선생님. 네. 시중에 그냥 그 커피 가루를 네. 병에 담아서 파는 거 있잖아요. 네, 저기 좀 네, 있는데 네. 그런 커피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냉동 건조 커피라고 네, 해요. 예. 얘는 괜찮아요. 저걸 먹어야겠구나. 얘는 좀 저게 괜찮아요, 싸 반대로? 보이고 취향에 어긋나서 이건 좀 나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죠. 그 풍미는 뭐 덜 하겠지만 얘는 냉동 건조 과정에서 카페스테롤이 없어져요. 이야, 충격이다. 요거는 커피알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이렇게 결정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차라리 나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콜레스테롤과 커피 이제 대반전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보통 커피 그러면은 뭐 좋은 성분도 있지만 하여튼 카페인 때문에 좀 염려 많이 하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뿐만이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카페스테롤이 있다는 거 또 오늘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또 우리의 콜레스테롤을 확 올려주는 식품 무엇이 있을지. 뭘까요? 이게? 예. 이거 뭘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뭐지?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동물이겠죠. 그냥 그렇죠. 말하지 말고. 와! 아니, 말도 안 돼. 우리 이거 얼마나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코코넛 오일이라고요? 아니, 코코넛 오일은요, 피부에도 좋다고 알고 있고, 몸에도 좋다고 그래서 요즘에 다들 이렇게 해서 많이 해서 드시거든요. 네. 완전 각광받는. 네. 그렇죠. 네. 코코넛 오일은 이렇게 발라서 피부에 양보하세요. 양보 피부에만? 뭐, 어떤 문제가요? 이게요, 이제 우리가 뭐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나눠서 동물성 지방은 나쁘고 식물성 지방은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물성 지방 중에서도 우수한 지방이 있고 좋은 지방이 있고 식물성 지방 중에서도 좀 많이 먹으면 해로운 지방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해로운 지방이 코코넛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은 동물성 지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화지방 함량이 가장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용량으로 따지게 되면은 100g당 한 85g 정도가 그 다 포화지방이에요. 진짜. 그래서 육류보다도 훨씬 많고 우리가 이제 육류 중에서도 가장 많다고 하는 버터 같은 거가 한 60% 되거든요, 포화지방이. 근데 이제 코코넛 오일 같은 건 그거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이거 먹고 환자분들이 실제로 있는데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 콜레스테롤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요. 두 번째는 당이 많이 올라가요. 세 번째는 지방간이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을 먹는 걸로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요즘 정말 건강을 위해서 아름다운 네, 지금 이제 코코넛 오일이 요즘 정말 핫한 그런 기름이죠. 이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거 지금 말씀 들으신 대로 포화지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포화지방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하고 조금 구조가 달라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의 그 화학적 구조가 조금 기다래요. 길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얘네들이 체지방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높이고 하니까 나쁜 역할을 하는 걸 아는데 문제는 이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길이가 좀 짧아요. 짧다 보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잘게 나뉘어서 빨리 산화되면서 에너지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뜻 생각하면 에너지를 내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밥을 줄이고 저걸 드셨을 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이 코코넛 오일이 건강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으시거나 또 뭐 지방간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실제 일부러 포화지방이 있는 것을 뭐 어떤 경우에는 뭐 3스푼씩 드셔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는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그 식단에 고기 속에 포화지방이 들어있죠. 식용유에 튀긴 달걀 프라이, 그다음에 우유 같은 데에도 포화지방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을 조금만 더 섭취해도 일일 상한선을 훌쩍 넘겨버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깜짝 놀랄 만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그런 또 식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코코넛 오일, 식물성 기름에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와 있습니다. 예, 콜레스테롤을 확 높이는 그런 식품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식물성 기름. 예, 이거 얘기하면은 네. 이제 마지막에 환자분이 못 참고 저를 미워해요. 이제 뭘 먹으란 말이냐 네, 이러는데 좀 미안한 감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공개합니다. 뭐죠? 뭔데? 함유.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와. 우리가 좋아하는데 과자, 케이크. 이게 전부 다 이런 식품인가요? 예. 그 이제 팜유는 이제 흔히 잘못 불릴 때 야자유라고 그러는데 그냥 팜나무에서 나온 네. 이제 그 기름인데 포화지방은 코코넛유보단 적어요. 한 5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역시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주로 이제 뭐냐면 빵, 그다음에 라면, 그다음에 쿠키. 주로 이제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페이스트리처럼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그런 것들은 되게 이제 팜유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실망해요. 왜냐면 되게 콜레스테롤 높아온 폐경기 전 여자는 보면은 에스프레소 커피 베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2-3잔 마시면서 뭘 좋아하냐면 디저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케이크 한 조각 해가지고. 하나 하면은 얼마나 그렇죠. 행복해지는지. 맞습니다. 그렇게 또 좀 미안은 해요. 그 행복을 뺏는 기분인데 그러나 정상인이라면은 뭐 어느 정도 드셔도 되지만 적어도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치료를 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자기 식습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를 살펴보고 이런 것부터 한번 줄이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콜레스테롤. 맛있는 먹을거리를 앞에 놓고 이제 먹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좋아하시긴 하세요? 네,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갖고서 애처롭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라면이 저기 있어요. 저도 정말 사랑하는 건데. 네, 실제 지금 팜유가 저기에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고 했는데 가공식품이 왜 많이 들어가느냐? 이 팜유가 들어가면요, 빵이 일단은 입에 들어갔을 때 착 휘감겨요. 부드럽게 휘감기고 아삭아삭하면서 고소한 뒷맛이 있으면서 목구멍으로 싹 넘어갈 때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살살 녹죠, 살살 녹. 먹고 싶다. 네. 이렇게 빵 과자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크림 케이크. 또 그것도 또 제가 좋아하는데 생크림 케이크에도 들어있거든요. 보통 우유에 들어있는 생크림을 가지고도 케이크를 만들지만 우유 생크림의 경우에는 실온에 넣으면 녹아내려요. 저렇게 뾰족뾰족하게 모양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 크림은 단단하지 못하니까 단단한 크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팜유로 모조 생크림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런 음식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거는 식품 표시가 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건 식품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식품 표시에 혹시 팜유가 들어있나 하는 거 보시고 들어있으면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으시거나 조금 염려되시는 분은 그런 음식은 좀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은 이렇게 팜유가 들어있는 그런 가공 식품들은 가끔씩만 즐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함유가 그렇게 들어가 있나 하고 지금 이게 보니까. 진짜 있어요? 있어요. 말레이시아산 팜이네요. 또 말레이시아. 예, 팜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라면인데요. 초콜릿도 보니까 이게 초콜릿에 이제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있어요? 있죠. 근데 이게 식물성 유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식물성 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팜유, 해바라기유 이렇게 들어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역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뭐 이러한 것에서 당이나 뭐 탄수화물 이런 게 굉장히 과다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먹을거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팜유가 있으니까 또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것도 역시 뭐 건강하신 분이 조금씩 먹는 거는 드시는 건 그렇죠. 또, 세상에. 예. 하나라도 먹어서 나쁜 음식은 없어요. 조금만 먹으면 사실은 괜찮은데 좀 과한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 그렇죠? 예. 그렇죠. 내 몸속의 기름, 콜레스테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검사하셨잖아요. 예. 그 검사 결과 같이 나누면서 또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몸에 꼭 필요한 콜레스테롤.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져 혈관을 막으면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제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식품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커피. 믹스커피 속 크리머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약 99%. 바로 이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반면 믹스커피 중에서도 우유를 사용해 만든 크리머는 포화지방의 함량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렇다면 기계로 추출한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콩에 들어있는 카페스테롤이란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사실. 따라서 에스프레소를 물에 희석한 아메리카노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내 몸속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식품 두 번째, 코코넛 오일. 100g의 코코넛 오일에 함유된 포화지방은 약 85g. 따라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몸속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식품 세 번째, 팜유가 들어간 음식. 팜유 역시 식물성 기름이지만 포화지방의 함량이 약 50% 정도로 무척 높은 편인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라면, 바삭바삭한 과자, 빵, 초콜릿 등에 주로 들어있는 팜유. 식품 뒷면에 성분 함량 표시를 보면 팜유가 들어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고지혈증이나 혈관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는 것은 절대 금물. 콜레스테롤 건강 검사 결과를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몸신 가족들의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는 잠시 후 공개합니다. 나는 몸신이다에는 혈관 미인이 계십니다. 엄명란 선생님. 오늘 엄명란 선생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분이 이제 검사를 받으셨어요. 엄 선생님.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오늘 조금 걱정스러우세요? 내가 뭐 혈액 심사위원은 아니지만 무식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나를 위시해서 하나도 좋게 나올 사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조민이는 좀 날씬하고 좀 괜찮잖아요. 네, 피부도 그럼요. 이쁘고 하루에 커피를 석 잔씩 먹는데요. 기본으로. 그러니 위험하지요. 그거 보면은 아이 몰라 시컨들 먹어. 아이 몰라 시컨들 먹어. 저는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혈액 검사를 다 그 피를 다 이제 뽑았어요. 다 검사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할 꼭 이런 항목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를 신경 써서 봐야 되는지 어떤 게 있을까, 선생님? 일단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 첫째는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네. 이제 검사지에 토탈 콜레스테롤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게 200mg/dl가
넘어가면은 좀 위험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 뭐 아까 나온 나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100 미만이 사실 제일 좋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130을 기준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130 이상이면은 좀 주의하자. 130 미만이면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주의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몸신가족 여러분들의 콜레스테롤 건강 검사 결과를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씨부터. 이용식 씨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용식 씨의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 위험도 보여주세요. 보세요, 안전. 안전하죠? 오, 내려간다. 오, 내려간다. 오, 내려간다. 진짜? 왜 그래? 먼저 우리 이용식 선생님의 네. 혈관, 그 혈액 검사 결과를 좀 확인해 볼까요? 와. 조금 높은 건데? 어떻게 170 중에 135나 돼? 그러니까 이용식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아시다시피 혈관으로 시술도 하신 분이고 약도 드시고 있는 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이 저거의 반 정도 되는 70mg/dL 미만을 유지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70에서 135는 거의 2배거든요. 네. 거의 상당히 지금 숫자는 좋지 않죠. 그래서 저 수치는 조속하게 낮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모든 시킨 다 할 테니까 저희 형 좀 도와주세요. 고맙다. 너밖에 없다. 그래. 근데 오늘 오시니까 뭐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한 번 또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고맙다. 너도 높을 것 같아. 그래요. 소원이 있어요, 정은아 씨. 네. 결과가 공개된 다음에 네. 진행 톤을 절대 중저음으로 낮추거나 이렇게 슬로우로 진행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경쾌하게. 밝게. 밝고 경쾌하게 진행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시작부터 경쾌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재 씨의 콜레스테롤 건강 위험도 보여주세요. 자, 쭉 달려가네요. 안 속아. 그래도 왠지. 그래도 왠지 조금, 글쎄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따로 이유를 안 대도, 투샷으로 우리 감독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 얼굴 표정에서 제가 그나마 좀 안심하는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40 중반. 네, 이혁재 씨. 손 낮추지 말고. 경쾌하게 진행해달라고, 경쾌하게. 예, 그러면 이혁재 씨의 콜레스테롤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콜레스테롤을 보게 되면은 218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혁재 씨는 환자가 아니세요. 그렇죠? 네. 다른 환자가 아니신데 젊은 사람으로서는 좀 높고 그래서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경동맥을 한번 촬영해 봤거든요. 네, 맞아요. 난 막 이상한 검사를 막 하더라고. 온 김에 잡혀가지고 경동맥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게 이제 경동맥 초음파인데 이 보는 이유는 중풍의 위험도, 두 번째는 여기 혈관을 보게 되면은 심장 혈관의 그런 상태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저 두께를 보게 되면은 0.8mm라고 써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혈관 내막의 두께예요. 근데 저게 젊은 사람은 0.7을 잡아주고 나이 든 분은 0.8을 잡아주는데 0.8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고요. 그리고 저쪽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끝인데 보니까 1.1mm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 부분이 불어 터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플라크라고 그래요. 또는 한문으로 죽상반이라고 그러죠. 콜레스테롤이 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중심으로 콜레스테롤이 모이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거나 그런 사람은 피가 계속 거기를 지나가면서 쓸고 지나가거든요. 피가 세게 지나가게 되면 저기를 치고 가요. 그러면 툭 떨어져서 가게 돼서 큰 왕건이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중풍이고요. 그렇지만 조금씩 날아가게 되면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정도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혁재 씨는 젊지만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은 조금 높지만 LDL은 높고 그게 어떻든 간에 가장 혈관을 직접 봤을 때 저렇게 혈관의 병변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세요. 치료가 그럼 어떤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송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니, 선생님 여기 계신데. 지금 방송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런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일단은 이제 식습관을 조사하는 거죠. 식습관 차트를 쓰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딩 입맛, 그다음에 다행히 그런 입맛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만 줄이면 되고요. 고쳐져요? 고쳐지죠. 식습관 바꾸면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굉장히 잘 떨어집니다. 일단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본인의 이제 몸 보셨잖아요. 저는 일단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오른쪽 그 1.1cm. 그것만 지금 계속 생각나고, 그게 선생님이 저는 아까 머릿속에 지금 계속 선생님 손동작만 생각나는 거야. 툭툭 치다가 왕건이가 떨어지면 중풍이 온다니까. 계속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오른쪽 목 뒤에 누가 치는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아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분 열어봤는데 두 분 다 이렇게 레드존에 가 계셔가지고요. 자, 그러면 조민희 씨는 사실 뭐 저희가 눈으로 봐도 그렇고 이제 그 건강한 그런 몸이신데 콜레스테롤 위험도 어느 정도일지 같이 확인하시죠. 이야. 아니야, 이러면 쭉 올라가. 이러면 쭉 올라가. 이러면 쭉 올라가. 봐봐요. 이야. 이렇게 차이가 나네. 150. 야. 105면은 우리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또 괜찮다 하지만 실제로 그 조민희 씨 연령이나 네. 성을 따져봤을 때는 좀 더 낮은 게 좋아요. 자, 변우민 씨, 콜레스테롤 위험도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결과 보여주세요.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려야 돼. 치고 나가야 돼, 그냥. 쭉 올라가, 쭉! 쭉 치고 나가, 쭉! 나도 안 역시 좋구나. 젊기는 젊다. 나보다 더한 형이네요. 왜 이렇죠? 지금 변우민 씨의 그 결과가 콜레스테롤도 높고 LDL도 높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도가 낮으면은 열심히 식이요법을 해서 콜레스테롤 낮출지를 결정해야 되는 좀 임계점이죠, 이 상태가. 자, 이렇게 해서 몸신 가족들의 콜레스테롤 건강 위험도 그 수치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우, 또 큰 폭풍이 한번 지나간 것 같고요. 지금 두 분은 뒤로 누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잡는 그런 특별한 건강법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먹자, 그거 하루 그런 수치였는데 이분들 해결됐잖아요. 글쎄, 예. 이제 그리고 또 두 분은 체험을 하셨습니다. 자, 과연 그 건강법은 무엇일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법 하나를 가지고 200 한 중반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콜레스테롤. 이것 하나로 확 잡았다. 없다 그래요. 흔하디 흔한 반찬이었던 평범한 식재료에 이유 있는 변신. 그리고 무심코 버렸던 이것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영양. 부드럽네. 엄태웅 몸실의 콜레스테롤 확 잡는 방법. 잠시 후 공개합니다. 내 몸속 기름과의 전쟁 1탄입니다. 콜레스테롤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혈관 곳곳에 쌓인 기름때 이것 한 가지로 해결하신 몸신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혈관 속 묵은 기름때 이것 하나로 시원하게 벗겨냈다. 엄태웅 몸실의 콜레스테롤 확 잡는 방법. 지금 배워봅니다.
뭐랄까 아주 당당한 체구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65세 되는 엄태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다른 부위는 다 이상이 없고 이런데 콜레스테롤은 계속 높아지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들어서 야,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땡땡 건강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 그 땡땡 건강법을 했더니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무려 예.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400 초반대까지 올랐어요. 400 초반대까지 올랐어요. 400 초반대까지 올랐어요. 우와. 400 초반대까지 올라가가지고 이 건강법 하나를 가지고 200 한 중반까지 뚝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이 내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볼까 싶어서 예. 저 멀리 경북 상주에서 여기까지 아유, 잘 오셨습니다. 박수를 몇 번을 쳐!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아, 시끄러워. 좀 가만히 있어, 좀. 나는 더 궁금해, 지금. 예. 상주에서 오셨다. 예, 상주에서 왔습니다. 그래, 그럼 약은 일체 안 드셨나요? 예, 다른 데는 뭐 이상이 없다 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희가 한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은 잘 관리를 한번 해봐라. 그런 허락을 받고 제가 이 건강법을 시원하게 6개월을 먹고 나서 200 그 중반, 초중반까지 쑥 내려왔어요. 오, 6개월 만에. 예, 그래서 계속 그 방법을 지금까지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200에서 한 210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뭐 그렇게 병약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10년 넘게 방법을 하고 계시. 그게 뭐냐고요, 선생님. 얘 좀 어떻게 내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400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땡땡 건강법으로 해서 200 초반까지 이제 수치를 떨어뜨렸는데 예. 가장 최근에 검사한 수치는 정확하게 한 얼마가 예, 나왔어요? 얼마 전에 아내와 같이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예. 그때 수치가 214로. 그렇잖아요, 이혁재 씨. 멀리 경북 상주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그 방법만 딱 알려주고 가시겠어요?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들어봐야죠. 아니, 뭐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 저기, 상주에서 아니에요. 오셨고, 10년 동안 하셨고. 상주 그러면은 꽃감이 유명하거든. 예.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죠!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찾는 거. 글쎄요, 꼭까지. 차차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차. 예. 네. 그래서 어떻게 800까지 올라가셨어요? 예, 사실은 저희가 직장 생활을 농협에 근무를 했는데 농협에 저희가 책임자로 있다 보니까 오시는 손님이 각양각색의 손님이 다 오십니다. 대접해드릴 거에 뭐 있습니까? 커피 한 잔. 제일 쉬운 게 자판기 커피 한 잔. 그렇지. 커피 해가지고 이게- 한 잔 드리고 나도 한 잔 먹고. 우리 그래요. 근데 흔히.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저는 두 분 놀려가지고 두 잔을 한 잔에 엎쳐가지고 먹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죠. 이게 작게는 5잔에서 6잔. 하루에? 많게는 하루에 한 8잔씩. 아이고. 이게 먹는 것이 1, 2년이 아니고 한 5, 6년 그렇게 계속 먹었어요. 아이고. 난 커피가 많이 먹어서 그런지는 난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박사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런가 이런 의심도 들게 됩니다. 저기 커피 끊으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열심히 먹던 커피 아직도 못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줄이셨겠죠? 술 있는 거는 네. 저희가 2010년도에 정년퇴직을 하고 노니까 먹을 기회가 좀 줄었지 좋아하는 거는 지금도 하루에 한두 잔씩은 그래서 오늘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지금도 한두 잔씩 먹는 요것도 끓이면은 끊으면은 200 이하로. 200m로 미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내일 내려가면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몸신도 오셔서 또 배워서 이제 내려가십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죠. 예, 이제 그 건강법 네. 여러분께 시원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400이 넘던 콜레스테롤 10년을 한결같이 어떤 걸 드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현재는 뭐 200대 초반의 콜레스테롤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몸신의 그 비장의 건강법 이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로 치솟던 저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잠잠하게 잠재워 준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뭐예요? 이게 뭔가요? 보리차? 한쪽은 좀 주스 같고요. 어디 한번요. 오, 예, 예. 예알간 이쪽은 정말 무슨 차인데요? 예, 아주 맑은 그런 차인데, 짐작이 좀 되는 데가 있으신지? 향이 있어요? 향이 있어요? 있어요. 아이고. 까나리 액젓 이런 거 아니었구만? 이거 뭐, 향이, 아유. 아, 제가 자, 네, 뭐, 맡아볼게요. 갑니다. 네. 어때요? 아, 이거 알죠. 이거 집에 늘 두고 먹는 건데 얘랑 나랑 공통점이 있어요. 벗겨도 끝이 없는 끝없는 매력? 뭐, 아무도 짐작을 못하고 있는 모르겠어요? 안 나옵니까, 이혁재 씨? 아, 예.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아니, 내 코는 코도 아니요? 냄새를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아, 자, 마셔버리는 거.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정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양파 주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양파 껍질 워터라고 적혀있는 워터. 두 가지가 똑같은 것입니다. 양파네요, 양파. 예, 그렇습니다. 오. 자, 똑같은 양파인데 하나는 양파 주스라고 돼 있고 하나는 양파 껍질 물이라고 돼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만드신 건데요? 예. 이거는 요리할 때마다 나왔는 그 양파 껍질을 예. 모아놨다가 보리차처럼 끓여서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물 먹고 싶을 때마다 상복을 하시면은 아주 좋은 그 음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예, 요거는 양파와 양파 껍질, 양파 뿌리 이런 것을 다 같이 이제 넣어가지고 약한 불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시면은 열어도 됩니다. 이게 하루에 몇 잔을 드셨어요? 뭐 한 잔 내지 두 잔 꾸준하게 먹고 있습니다. 예. 참 꾸준하게 뭘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이혁재 씨. 근데 양파를, 매일 저걸 매일 드세요? 예. 10년째요? 예. 생각날 때마다 계속 공복에 주스 한 잔씩은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죠, 그걸?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양파가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고 또 양파가 이 콜레스테롤 수치 낮아주는 데도 좋고. 그 말씀 어디서 들으셨군요. 예. 그래서 이걸로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이 양파를 가지고 뭐 문치기도 하고 그냥 썰어가지고 씹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찬을 해주는데 이래 먹는 양은 밥 한 끼 먹는데 먹는 양이 4분의 1개도 안 됩니다, 솔직하게. 별로 이제 양을 많이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양파 주스를 만들어서 먹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양파. 근데 양파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성 식이섬유소는 콜레스테롤을 장에서 잡아가지고 대변으로 보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교육할 때도 채소나 야채를 드시라고 하는 이유는 채소나 야채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온 걸 다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양파 사실 뭐 혈관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네요. 네, 실제 이제 양파에 들어있는 우리가 주목할 성분은 그 항산화 성분이죠.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케르세틴은 굉장히 강력한
산화를 억제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혈관벽에 달라붙은 콜레스테롤을 조금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혈관벽을 깨끗하게 청소시키기도 하고요. 특히 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이 동맥경화나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되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이렇게 줄여주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 매우 좋은 성분이 이 퀘르세틴이고요. 특히 양파에 듬뿍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음료를요, 저희보다 먼저 열흘의 기간을 두고 이 양파 주스를 체험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앞서 말씀을 하셨던 20년간 약을 드시고 계시다는 신난숙 씨도 계시고 또 강나영 씨도 열흘 동안 드셨는데 과연 이분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년째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신 신난숙 씨, 남편은 이미 이걸 드시고 효과를 봤지만 귀등으로도 안 드시다가 지금 몸신에서 체험을 하셨습니다. 자, 과연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예, 수치 보여주세요. 20년 전에 약을 먹었는데 내가 먼저 먹었거든요. 그때는 278. 우와, 비만이 아닌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먹으면 굉장히 낮아진다 하더라. 한번 당신도 먹어봐라 그러는데 과연 이게 낮출 수 있을까? 자, 체험 전의 수치를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227이었고요. 체험 후에는 219가 됐어요. 열흘 만에 8이 떨어졌고요. 자, LDL 콜레스테롤이 122.4에서 110.8, 11.6이 떨어졌어요. 열흘 만에? LDL이 많이 떨어졌다. 열흘 만에? LDL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드시던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이것만 딱 추가하시고 다른 거는 변화가 없었고요. 이것만 했는데. 아니, 하루에 얼마큼씩 드신 거예요? 저는 그게 한꺼번에 그걸 다 안 먹고요. 예, 2번으로 나누어서 먹었거든요. 그럼 그걸 다 합해보면은 대충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큰 잔으로 하나. 네. 그렇게 500ml. 500ml. 그러면 뭐 하루에 양파 한 개씩은 드시는 거예요. 양파 하나씩 드시고. 근데 그 식전에 드셨어요? 식후에 드셨어요? 그거는 제가 그냥 목이 마르다든가, 네,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음료를 먹고 싶을 때 먹었어요. 양파즙의 액션을 본다면은 이 밥 먹은 다음에 먹어야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이 음식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콜레스테롤을 신호를 받아서 담즙에서 콜레스테롤이 나오거든요. 담즙에서도 콜레스테롤이 나와요. 그 담즙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그게 95%가 다시 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양파즙을 투여하면은 다 콜레스테롤을 다 잡아가지고 대걸레처럼 가지고 가서 배변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식전에 드셨는지 식후에 드셨는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나영님 혹시 식후에 드셨어요? 저녁에 밥을 먹고요. 한 20분 정도 네, 있다가요. 맞습니다. 네, 한꺼번에. 그렇죠. 예, 네, 그 한꺼번에. 양을 한꺼번에 먹었어요. 예, 예.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는 예. 이제 그때 이제 대변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막 이렇게 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내가 몇 개월 살았거든요. 네, 작년 10월 달에요. 제가 그 고지혈증 그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 혈액을 뽑았는데 바로 그 피가 그게 응고가 되더라고요. 콜레스테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혈액 검사를 해서 체열을 하는데 바로 응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혹시 약 먹기 전에 손 저릿저릿하고 이러진 않으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이제 그 검사를 하게 된 게요. 네. 이제 이렇게 손이 저리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이요. 여기가 네. 이제 그 콩닥콩닥 뛰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잘 때 이 오른쪽 발 여기가요. 지가 나갖고 이렇게 쫙 당겨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건 되게 드문 경우인데 일단 혈액이 응고되느냐? 응고될 수 있어요. 높으면은. 콜레스테롤이 보통 3, 400 정도 되면은 혈관이 끈적끈적해지고 그다음에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응고도 잘 돼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중성지방인데 중성지방이야말로 높을수록 혈액 응고가 잘 돼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가 다 높았기 때문에 응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증상은 본인의 국한돼서는 고지혈증하고 관련된 증상 같아요. 네. 과연 강나영 씨는 어떤 결과를 보여줬을까요? 그 변화 확인하시죠. 자, 보십시오. 체험 전입니다. 228이었어요. 체험 후에는 열흘 만에 179! 49가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다. 와. 완전히 그러면 정상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자, 그러면 LDL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LDL은 체험 전에 157.2였습니다. 되게 높았어요. 자, 체험 후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체험 후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잘했네. 51. 이가 떨어졌어요. 이것만 먹고. 야. 어떠세요? 숫자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낮아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요. 이게 우선 전문의로서 이 결과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이제 정밀한 실험은 아니지만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양파 껍질의 효과일 것 같고 특히나 그 두 번째 사례자분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같은 콜레스테롤이 들어가도 흡수능이 달라요. 근데 아마도 두 번째 사례자분은 굉장히 콜레스테롤 흡수를 잘하는 체질이었는데 그 양파가 들어감으로 해서 콜레스테롤을 차단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더 낙차가 큰 결과를 얻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말은 안 들어도 몸신 말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두 분 다 이런 방법으로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야, 이렇게 해서 아주 놀라운 효과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걸 한번 손수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 양파입니다. 이 양파를 깨끗한 물에 잘 씻어가지고 껍질까지 다 씻었습니까? 예, 씻은 상태입니다. 예. 껍질까지 아주 깨끗하게 잘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껍질도 쓰시니까 네. 물론 잘 요 껍질은 그때 이제 많이 모아 놓으셨다가 네. 많이 모아놨을 적에 이렇게 이제 물에다 이렇게 담가가지고 물에다 이렇게 담가가지고 네네. 이게 식초입니다. 예, 식초 한 2숟갈 정도 되는 양인데 네. 이것을 식초에다 이렇게 담가가지고 아니 식초에다 왜 넣을까요? 예, 식초는 껍질에 묻어있는 이물질이라든지 그걸 닦아내기 농약이 조금 남아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차원에서 식초에 좀 이렇게 담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시간은 얼만큼? 시간은 한 10분 정도 담겨두면은. 그래가지고요. 아유, 친절하게 물에 또 헹궈야죠. 그렇죠. 싹 헹궈가지고. 헹궈갖고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우, 칼질 너무 잘하시네. 잘하십니다. 네. 지금 애처가신 것 같아요. 집에서 집사람이 하는 거 어깨는 물어 배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아내분이 해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아까 이제 우리 다 이제 식초물에 이제 담가서 해놓았는 거 이것도 같이 이제 여기다 넣으시고. 진짜 깨끗하게 빠지네요. 같이 넣으셔가지고. 네. 예, 양파 한 개에 물 양은 종이컵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 한 개. 예. 그냥 이렇게 해서? 예, 부어주시고. 네. 예. 뚜껑 덮고. 뚜껑을 닫은 상태로. 네. 네. 중불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이면은 잘 우러납니다. 네, 저희가 끓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국거리 준비할 때 하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색깔이 좋은 색깔이 나왔고요. 근데 왜 채소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푹 삶거나 이러면은 영양 성분이 손실된다고 알고 맞아. 있잖아요. 근데 양파 저것도 이것도 영양 성분이 이거 손실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양파 속에 들어있는 이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어떻게 먹어도 변화가 없어요. 날로 먹든 데쳐 먹든 삶아 먹든 끓여 먹든 구워 먹든 간에 충분히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믹서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 뿌리와 껍질을 골라내겠습니다. 요거는 믹서기에 갈아도 잘 갈리질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건드려서 버리고 이렇게 이제 다 골라냈는데 이것을 가지고 믹서기에다가 저 정도구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잔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드신 물에 한번 이제 삶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린 맛하고 냄새가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된 거예요? 간단하고요. 이게 굳이 뭐 돈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뭐 만드는 것보다는 집에서 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드시는 게 그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조 선생님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약간 향 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예. 아이, 착해라, 내 새끼. 약이세요? 전혀 문제 없이. 이것도 한번, 작은 것도 한번. 부드럽네.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그래도. 아니,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아니, 부드러워. 또, 아리아리한 게 드셔보시고요. 뭐 드시기 불편하지 않으시죠? 전혀. 약인데. 아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그 양파를 먹고 나면 입 벌리가 좀 민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입 냄새가 안 날 정도로 그냥 깨끗해. 그 정도. 먹을만 해요. 네. 구수한 맛이 있어. 영국의 식품연구소의 폴 크룬 박사 연구에 따르면요, 양파 속에 있는 바로 케르세틴이라는 물질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만성염증을 바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파를 자주 먹는 사람의 혈액을 검사해 본 결과 혈액 내에서 이 케르세틴이 바로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쌓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독일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이 케르세틴이 가체중인 사람에게 먹였다면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심혈관 예방에도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죠. 이게 양파 껍질로 만든 양파 껍질 워터. 네. 이제 물처럼 이렇게 멋있게 드시라고 준비를 한 건데, 이렇게 드셨던 분이 김태호 씨시라고요? 예. 제가 2003년도부터 이제 우연찮게 이제 방송에서 이제 뭐 양파 효능을 보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이제 높은 상태니까 이걸 먹으면은 좀 효과 보겠다 싶어갖고 그날부터 짜주한 매일 저물을 끓여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치수가 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것만 먹는다 해갖고 처음엔 안 되고 약하고 꾸준히 먹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이러니까 수치가 떨어져서 제가 보니까 2003년도에 먹기 시작해갖고 2006년도 말에 약이 싹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13, 14년을 정말 하루도 안 펴놓고 점을 먹습니다. 그 효험을 보셨으니까 계속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바로 그것, 양파 껍질을 이용한 이제 그 차,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를 2개 분량입니다. 이 2개 분량을 우리가 식초에 씻어서 말려놓은 것이 이제 여기인데 요 2개 분량을 가지고 양파 껍질 2개 분량에다가 물 2리터 물 2리터 정도 됩니다. 물 2리터 여기 2리터 그래가지고 요거를 중불에 한 20분 정도 우려내시면은 지금 여기 해나오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요 비율로 미리 만들어놨는 색깔이 양파 껍질 끓인 물입니다. 이게 껍질로. 아니 반대로 왜 그 껍질을 효과를 더 좋게 보려면 껍질을 더 많이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너무 많이 넣으면은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먹기가 좀 농도가 너무 진하면은 먹는 쓴맛이 좀 맞히고 쓴맛이 이래서 요래해서 드시는 것이 그 비율을 맞추는 게 딱 그렇게 해서 먹기 좋고 2개 껍질에 1리터. 색깔도 예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양파 주스보다는 훨씬 또 드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네, 아무 맛이 없습니다. 이혁재 씨. 네, 껍질 워터입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고. 나도 원샷 해야죠. 이건 잘 드시네? 잘 드시네. 어때요? 어때요? 이거다. 찾았어. 무슨 말 같아요? 그냥 맛이 뭐 보리차 무슨 뭐 결명자차 이렇게 집에서 물 먹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그냥 물인데요?
예. 이거네. 물은 괜찮다. 더 시원한 네, 기분이 좋아. 청량감도 있는데. 네, 그래서 여름에 이걸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마시면 웬만한 음료수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먹고. 부담감이 없네, 부담이 네, 없네. 네. 괜찮다. 이건 진짜 이건 괜찮은데. 득템이다, 득템. 근데 효과는 아까 그 양파 주스보다는 덜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와, 그래요? 이태호 씨는 이 껍질차로 저렇게 좋아지신 거예요. 지금 양파 껍질 물을 드셔보면 아무 맛도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거든요. 예, 이거 먹기가 좀 밋밋하면은 여기에다 둥글레차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같이 섞어서 이렇게 마셔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임경숙 선생님, 사실 껍질만 이용해도 또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실제 이제 양파에 들어있는 이 생리활성 물질인 퀘르세틴의 경우에는 하얀 양파 속보다는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에 약 60배 정도 많은 양의 퀘르세틴이 들어있거든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식물의 경우에는 곰팡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벌레들이 그 식물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물질로서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을 밖으로 이렇게 껍질 쪽에 많이 포진을 시키는 거예요. 이 양파의 경우에도 그 퀘르세틴이 껍질의 속보다 한 60배 정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껍질 차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엄태웅 몸신의 양파 주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깨끗이 씻은 양파의 뿌리와 껍질은 식초를 2-3방울 떨어뜨린 물에 10분 정도 담가둡니다. 혹시 모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 다음 물 3컵과 함께 썰어둔 양파, 뿌리, 껍질까지 모두 넣고 중불에서 2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제 믹서에 갈아주기만 하면 양파 주스 완성! 끓이는 과정에서 맵고 아린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양파 속살보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 60배나 더 양파 껍질 워터 만들기. 물 2리터에 식초물에 담가뒀던 양파 껍질을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완성! 여기서 잠깐! 양파 주스는 하루 500ml 정도가 적당하고요. 양파 껍질 워터는 물 대신 수시로 마셔도 좋습니다. 또한 식후 20분 뒤 마시는 것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내 몸속의 기름, 그 기름과의 전쟁을 한번 벌여봤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네.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리는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항상 안전하기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가 낮은 분들은 약을 덥석 드시는 것보다는 이런 요법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위험도가 낮다, 높다라는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위험한 고지혈증은 약을 드시고 보조요법을 하시고 위험하지 않은 고지혈증은 이런 요법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보신 바대로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당뇨의 위험을 10배나 높이고요. 치매의 위험을 4배나 높이고요. 질병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사증후군입니다. 자연 치유사로 옷을 갈아입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대사증후군 5가지 증상을 잡는 즐거운 밥상이다. 5박 6일 동안 체험을 하고 오셨어요. 우와, 중성지방이 정상이 됐고요. 대사증후군에서 탈출을 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밥상이기에 이런 효험을 보게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실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밥이랑 먹으니까 판타스틱해요. 쳐다도 안 보고 먹어서 미안해.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악마 다이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